월급 통장에 400만 원이 찍히고 카드값으로 320만 원이 빠져나가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사업 실패나 사기를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 어느 가정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간병 파산의 현실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루 간병비는 15만 원을 넘어섰고 한 달이면 4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2배가 넘는 이 돈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조차 단 몇 달 만에 브릿지에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태풍과도 같습니다.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퇴직금과 노후 자금이 어떻게 단 2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는지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하나의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박선우 씨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퇴직금과 IRP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온 돈으로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아내와 함께 조용한 교회 생활을 즐기는 것이었죠. 그의 책상 서랍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노후 설계 파일이 있었고 그는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하던 일상에 예고 없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2년 차 아내에게 치매가 찾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박선우 씨가 직접 아내를 돌봤지만 밤낮 없이 이어지는 돌봄에 그의 몸과 마음은 금세 지쳐갔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지만 매달 통장에서 370만 원이라는 거액이 파도처럼 쓸려나가는 것을 보며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는 최후의 보루라 여겼던 IRP 계좌에 손을 대기로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당장 다음 달 간병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연금이고 세금이고 당장 숨통을 틔우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는 결국 일시금으로 목돈을 찾아 높은 세율을 그대로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목돈은 2년도 채 안 되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기댈 곳은 국민연금뿐. 그는 원래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1년에 6%씩 총 18%가 깎여나간 연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며 그는 가슴을 쳤습니다. 아내의 간병비는 여전히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는데 평생 받게 될 노후 생활비는 돌이킬 수 없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반면 윤혜정 씨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치매를 앓던 시어머니를 모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간병은 결국 돈과의 싸움이더군요. 사랑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 혹독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남편과 함께 자신들의 노후 계획에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부부는 남편의 퇴직 시점에 맞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집이 우리가 기댈 마지막 자존심이자 혹시 모를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되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몇 년 후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어 장기 간병이 필요하게 되자 부부는 망설임 없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150만 원가량의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돈은 간병비라는 거대한 부담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노인장 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해 비용을 줄였고 자녀들도 조금씩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연금 덕분에 남편의 퇴직연금이나 자신들의 국민연금이라는 핵심 노후 자산에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간병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배우자를 포기해야 하나라는 가장 비참한 고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엇갈린 두 가정의 선택을 지켜봤습니다. 한쪽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위태롭게나마 버텨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평범한 중산층이 간병 파산이라는 늪에 빠지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정부 제도의 한계를 너무 쉽게 믿어버립니다. 노인장 기요양 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생각하지만 한 보도에 따르면 1등급 중증 치매 환자라 해도 하루 최대 4시간의 지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20시간의 돌봄 공백과 그 엄청난 비용은 온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겨지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둘째, 노후 설계라는 퍼즐에서 간병 비용이라는 가장 큰 조각을 빠뜨립니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 비용은 꼼꼼하게 계산하면서도 월 400만 원에 육박하는 간병비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외면합니다. 이것은 비상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만 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셋째, 언젠가 끝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댑니다. 하지만 한 조사 결과는 처참합니다. 간병 경험자의 87.8%가 극심한 우울과 스트레스를 겪고 17.4%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병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끝없는 터널과 같은 공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결국 IRP를 해지하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만드는 비성적인 판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간병 방어벽을 지금부터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 배우자와 혹은 자녀와 식탁에 마주 앉아 이 최악의 질문을 던지십시오. 우리 가족 중 누군가 쓰러지면 간병비는 어떻게 감당할 거지? 이 불편하고 어려운 대화가 바로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마주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을 상속할 재산이 아닌 간병비 전용 통장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집에 살면서 내 존엄을 지키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우리 집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노후 자산의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십시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부부의 최소 생활비 보루입니다. 개인연금은 의료비와 여가비로, 그리고 주택연금은 간병비로 미리 꼬리표를 붙여두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을 정해두면 위기의 순간에 우왕좌왕하며 가장 중요한 자산부터 허무는 최악의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케어러의 비극을 막을 장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내 자식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뛰어드는 간병 실업은 가족 모두의 비극입니다. 내 자식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최소한 전문 간병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은 어쩌면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일지 모릅니다. 10년간 치매 시어머니를 간병한 한 며느리의 수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식들 중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간병의 끝은 이처럼 아프고 허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그 슬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잃고 가족 관계가 파괴되고 남겨진 가족의 미래마저 무너지는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서로의 노후를 끝까지 지켜줄 현명한 답을 찾아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